햇살이 부드럽게 번지는 아침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사이로 시원한 가을 냄새가 스며듭니다. 김영수 씨, 올해로 72. 20년 넘게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것이 일상이 됐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걸음을 옮기는 발걸음. 오늘도 그의 길은 공원에서 시작해 오래된 주택가를 한 바퀴 도는 길로 이어집니다. 벤치에 앉은 할머니들이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넵니다. 영수 씨도 모자를 살짝 들어 올리며 정중히 인사를 돌려줍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는 소리, 출근길 직장인들의 바쁜 발걸음, 가게 문을 여는 상인들의 분주한 움직임. 평범하지만 따뜻한 동네의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며칠 전부터 이 골목에는 철거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벽돌이 무너지는 소리, 포클레인 바퀴 소리, 먼지 섞인 공기가 코끝에 맴돕니다.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오래된 추억들이 하나둘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허물어져가는 집들을 바라봅니다. 저 집 참 오래됐는데 내가 젊었을 때도 있었지. 그 집 마당에는 예쁜 감나무가 있었는데 가을이면 빨간 감들이 주렁주렁 달렸었지. 이제는 그 나무도 베어져 버렸구나. 옆집에서는 할머니 한 분이 짐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40년을 살았던 집을 떠나야 하는 할머니의 뒷모습이 어쩐지 쓸쓸해 보입니다. 영수 씨도 언젠가는 자신의 집도 이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햇빛 한 줄기가 흙더미 사이를 스치며 아주 작지만 또렷한 빛을 반사했습니다. 작은 금속빛, 마치 누군가가 이리 와보라고 손짓하는 듯한 반짝임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빛이 단순한 유리 조각이나 깡통이 내는 반사와는 달랐습니다. 더 따뜻하고 더 부드러운, 마치 살아있는 듯한 빛이었습니다. 그 반짝임은 단순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영수 씨의 마음 깊숙한 곳, 수십 년 전의 기억을 강하게 끌어올렸습니다. 1983년 늦가을, 결혼 5년 차였던 영수 씨와 아내 윤정 씨는 작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을 만큼 사소한 말다툼이었습니다. 아마도 생활비 문제였을 겁니다. 아니면 시댁 문제였을 수도 있고요. 그 당시 영수 씨는 작은 회사에서 막 승진을 한참이었습니다. 야근이 잦았고 집에 들어가는 시간도 늦었습니다. 윤정 씨는 혼자서 집안일을 다 감당해야 했고 때로는 외로움을 느꼈을 겁니다. 그날도 그런 날 중 하나였습니다. 늦게 들어온 영수 씨를 맞은 윤정 씨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밥상도 차리지 않고 있었고 말수도 적었습니다. 영수 씨는 피곤했고 아내의 차가운 반응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당신은 맨날 일만 하고 나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해. 윤정 씨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도 힘들어. 돈 벌어오는 것도 쉬운 줄 알아? 영수 씨도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말다툼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서로 상처가 되는 말들을 주고받았고 결국 자존심이 세었던 젊은 영수 씨는 홧김에 집을 나와 버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런 일이 가끔 있었습니다. 둘 다 아직 어렸고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을 완전히 배우지 못했을 때였으니까요. 집 앞에는 오래된 우물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우물이었는데 그 주변에는 커다란 돌들이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화가 난 마음을 달래려고 그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손가락에 결혼 반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979년 결혼식 날 서로의 손가락에 끼워준 그 반지.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는데
무심코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런데 손에 물기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화가 나서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반지가 스르르 빠져나가더니 똑 소리를 내며 돌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반지는 바닥에 한번 통통 튀더니 그대로 돌틈 사이로 굴러 들어가 버렸습니다. 우물가의 돌들 사이에는 깊은 틈이 있었는데 반지는 정확히 그 틈으로 빠져버린 겁니다. 허겁지겁 손을 넣어 찾아보았습니다. 팔을 깊숙이 집어넣고 손으로 더듬어 보았지만 우물가의 틈새는 생각보다 깊고 어두웠습니다. 손전등도 없었고 밤이라 더욱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애써 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반지는 영영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손은 온통 흙투성이가 되었고 무릎도 까졌습니다. 하지만 반지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반지를 찾지 못한 채 그는 빈손으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화가 나서 나왔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미안함과 후회만이 가득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윤정 씨는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개도 들지 않고 묵묵히 바늘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정 씨도 자신이 너무 심했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반지 이야기는 차마 꺼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더 화나게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냥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어차피 눈에 잘 띄지 않을 거라고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그날 저녁 윤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그녀는 왼손 네 번째 손가락을 자주 쓰다듬곤 했습니다. 밥을 하다가도 설거지를 하다가도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무의식 중에 그 손가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영수 씨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시리게 아팠습니다. 아내가 눈치챈 걸까요?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일까요? 궁금했지만 차마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렀고 반지는 그렇게 영원히 사라진 줄만 알았습니다. 가끔씩 그때 일이 생각날 때마다 영수 씨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비슷한 반지를 새로 맞춰주리라 생각했지만 바쁜 일상에 치여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로 돌아온 영수 씨. 그는 본능적으로 그 반짝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공사장이라 위험할 수도 있었지만 뭔가에 이끌리듯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흙더미 속 깨진 벽돌 사이에 반쯤 묻혀있는 작은 비닐 봉지가 보입니다. 누군가가 소중한 물건을 보관하려고 비닐에 싸서 묻어둔 것 같았습니다. 영수 씨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비닐 봉지는 오래되어 보였지만 완전히 찢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손끝으로 살짝 잡아당기자 봉지 속에서 금빛 고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순간 영수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이게 그때 그 반지는 아니겠지? 하지만 모양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크기도 색깔도 무엇보다 그 특유의 광택이 기억 속 그 반지와 똑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비닐을 조심스럽게 벗겨내고 반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40년의 세월을 견딘 반지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약간의 흙이 묻어 있었지만 금의 빛깔은 그대로였습니다. 영수 씨는 옷소매로 조심스럽게 흙을 털어냈습니다. 그러자 반지 안쪽에 새겨진 글씨가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Y&S 1979. Y는 윤정, S는 승일이 아니라 영수의 옛날 이름이었습니다. 그때는 한자 이름을 많이 써서 영수를 승일이라고 부르기도 했었거든요. 1979년 결혼식 날 함께 맞췄던 바로 그 반지였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영수 씨는 그대로 얼어붙은 듯 반지를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주변의 공사 소음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40년 전에 우물과 돌틈에 빠뜨린 반지가 어떻게 이곳에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동네에서 저 멀리 떨어진 곳도 아니고 바로 집 근처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상했습니다. 영수 씨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곳이 예전 우물이 있던 자리와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재개발로 인해 지형이 많이 바뀌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어쩌면 옛날 우물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일지도 모릅니다. 아, 그렇구나. 아마도 누군가가 우물을 메우거나 정리하는 과정에서 반지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중함을 알아보고 비닐에 싸서 보관해 두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인을 찾지 못해서 그냥 묻어두었던 것이겠지요. 4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그의 손 안으로 되돌아온 겁니다. 먼지 속 반짝임이 단순한 빛이 아니라 세월을 건너온 사랑의 신호였다는 것을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반지를 꼭 쥐고 있으니 마치 아내의 손을 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무엇보다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영수 씨는 반지를 꼭 쥔 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반지를 찾았다는 기쁨보다 마음속 깊은 그리움이 먼저 몰려왔습니다. 이걸 내가 가져도 되는 걸까? 이제 이걸 보여줄 사람도 없는데. 윤정 씨는 이미 몇 해 전 긴 병상 생활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보니 더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2년 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떠난 이후로 영수 씨의 집에는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식탁에는 두 사람 몫의 밥그릇 대신 하나만 놓이게 됐습니다. 텔레비전을 봐도 신문을 읽어도 산책을 해도 늘 혼자였습니다. 아내가 좋아했던 드라마가 나오면 채널을 돌렸고 아내가 즐겨 듣던 트로트가 나오면 라디오를 껐습니다. 너무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손안에 있는 이 반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 아내가 보낸 신호일까요? 그는 반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햇빛이 반짝이는 금빛 고리 속에서 젊은 날 서로에게 서툴게 미안함을 전하던 두 사람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결혼식 날 반지를 끼워줄 때 떨리는 손, 첫 번째 결혼 기념일에 이 반지를 바라보며 행복해하던 아내의 모습, 그리고 반지를 잃어버린 후 아무 말 없이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던 그 쓸쓸한 뒷모습까지. 혹시 이건 마지막으로 전해주는 아내의 메시지일지도 몰라. 늦었지만 이제라도 찾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 그냥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라 아내가 나에게 전하고 싶었던 마지막 말이 있어서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스쳤습니다. 그냥 서랍 속에 넣어두고 나 혼자만 간직할까? 어차피 이제 아내도 없는데 누구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을까? 혼자만 알고 있어도 되는 거 아닐까? 아니다. 그렇게 하면 또다시 숨기는 것이 되는 거야. 40년 전에도 나는 반지를 잃어버린 걸 숨겼어. 그때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이번에는 다르게 해야 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아내는 이미 세상에 없는데 누구에게 이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반지를 품에 넣었다 꺼내기를 반복하며 영수 씨의 발걸음은 집을 향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전달할까 말까라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반지를 식탁 위에 놓고 하루 종일 바라보았습니다.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평소 보던 뉴스에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영수 씨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 반지가 단순한 우연이든 아내의 메시지든 상관없이 이제는
정직하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그날 밤 영수 씨는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반지가 머리맡 탁자 위에서 작은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반지에 닿으면서 은은한 광택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나서도 몇 번이나 반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40년 만에 되찾은 이 작은 고리가 이렇게 큰 감동을 줄 줄은 몰랐습니다. 새벽녘 그는 결심한 듯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꼭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천으로 반지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아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만든 작은 흠집들도 보였지만 그것조차 소중한 추억의 흔적 같았습니다. 반지는 예전보다 더 깊은 빛을 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 씨는 반지를 작은 보석함에 넣어 가방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아내의 유골함이 안치된 납골당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1시간 정도 가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들이 지나갔습니다. 겨울로 가는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사람들은 옷깃을 여미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납골당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평일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였습니다. 영수 씨는 익숙한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3층, 맨 끝에서 두 번째. 아내의 유골함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가 가장 좋아했던 그 미소였습니다. 꽃을 한 송이 사서 올려놓고 조용히 유골함 앞에 섰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준비했던 말들이 갑자기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반지를 꺼내 상자에 담아 올려놓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너무 늦게 찾아와서 미안해. 40년이 걸렸네. 그동안 이 반지를 잃어버린 걸 마음속으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말하지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던 그 시간들이 정말 미안했어. 당신이 손가락을 만지작거릴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 눈치챈 줄 알면서도 차마 말하지 못했어. 바보 같은 자존심 때문에. 정말 바보 같았어. 이제라도 찾았으니 다행이야. 신기하게도 이렇게 다시 나타났어. 혹시 당신이 보낸 건 아니겠지? 마지막으로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제 편히 지내. 나도 이제는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살게. 당신이 그렇게 원했잖아. 솔직한 사람이 되라고, 마음속 말을 겉으로도 표현하라고. 이제야 그 말을 이해하겠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그리움과 후회, 미안함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순간 창문 틈새로 환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구름이 걷히면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괜찮다고, 이제 됐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영수 씨는 잠시 아내가 예전처럼 따뜻하게 미소 짓는 모습을 본 것만 같았습니다. 고마워, 이제 알았어. 그런 표정으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자주 해주던 그런 부드러운 손길 같았습니다. 영수 씨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은 여전히 느렸지만 마음 한구석이 가볍게 풀린 듯 했습니다. 오랫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반지는 아내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무게는 손끝이 아니라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물건은 잃어버릴 수 있지만 마음은 영원히 간직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납골당을 나서며 영수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뺨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마치 아내가 옆에서 함께 걷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영수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젊은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고, 아이를 업은 엄마가 바쁘게 걸어가고, 할머니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사랑이 있고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시간이 흘러도 사람이 떠나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영수 씨는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아내가 좋아했던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예전처럼 두 그릇을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내와 함께 먹는 기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영수 씨는 아내의 사진이 놓인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보기 힘들어서 닫아두었던 서랍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여보. 마지막에 이런 선물을 줘서. 이제 나도 당신처럼 솔직하게 살아볼게.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더 이상 후회하지 않고. 그날 밤 영수 씨는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젊은 시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웃으며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아내의 손가락에는 그 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가을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산책을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아내와 함께 걷는 기분으로. 영수 씨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이 예전보다 가벼웠습니다. 길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도 더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오늘 표정이 참 좋아 보인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공원에 도착해서 영수 씨는 평소 앉던 벤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침 운동을 나온 사람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잃어버린 건 물건이었지만 다시 찾은 건 사랑이었구나. 그 순간 바람이 살짝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잎사귀들이 바스락거리며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아내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잘했어, 고마워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반지가 그에게 준 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용기였고, 용서였고, 그리고 무엇보다 변하지 않는 사랑의 확신이었습니다. 잠시 후 영수 씨는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고 그 옆으로 또 다른 그림자가 함께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